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제 앞에는 교육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왼쪽에는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훈쌤 목소리 크게 해주시네요. 예. 근데 원래 우리 세훈쌤이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죠? 아니, 저 목소리가 큰데 큰 게 잘 안 나오나 봐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시죠. 나를 보지 말고 마이크를 봐요. 안 봐도 돼. 평소 많이 보니까. 중간에 목소리를 좀 조용하게 까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귀를 거꾸로 기울이게 하려고. 그래서 세훈쌤이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서 막 귀를 듣는데 이제 안 들리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들으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세훈쌤이 보시는 수사 관련된 책을 조금 훔쳐보니까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간혹 이제 작게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속삭이듯이. 진짜요? 일부러 그런 거구만. 유명한 막 설교자들 중에는 막 작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거야. 자,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은요. 지난번에 조용히 하나둘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좀 저희가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조용히 하나둘님께서 올리신 질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조금씩 체계화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주 깔끔한 서론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좀 잘 쓰시는 분 같습니다. 현 고1의 교육과정 편제표 해석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2 때 이과의 선택 과목을 전부 들을 수 없게 제한 시수 등이 있는 것 같고 심화 수학 1을 듣지 않고 심화 수학 2를 들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침 같은 거요. 내년에 선택 과목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편제표 해석이 어렵네요. 방송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 고1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 1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능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걸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능은 바뀌지 않았지만 학교 교육 현장의 과정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에 맞춰서 선택 이수제,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선택 과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완쌤 이거 되게 전에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그냥 되게 많아요, 서류가. 아니 요거 교과부에서 나온 거 이제 혹시 이제 그 자료로. 그렇죠. 일단 교과부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교과부가 뭡니까? 이럴 땐 목소리를 커. 이럴 땐 왜 목소리가 커요? 평소보다 훨씬 더 크네. 그렇게 해서 요즘 좀 맞아요. 된소리화 되는 어떤 추세에 조금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애들이랑 있다 보니까. 않아요. 교과부야, 교과부. 짜장면이고요. 자꾸. 교과 정도는 이제 언중이 그렇게 발음하면 이제. 셰익스피어 발음할 때 잘못했다고 그때 한번 해가지고 녹음 한번 날라간 적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교과부. 교과부. 그리고 지금 1학년들 아마 이제 올리신 게 지금 일선 학교에서 1학년들 대상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 뭐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 두 가지 질문 답변 위주로 일단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일반적인 사항, 혹시 이제 모르신다는 걸 가정하고 가장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 이제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과 과정 편제를 보면은 제일 크게 나누면 우리가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로 일단 나눠져요. 보통이랑 전문으로 나눠지는데 전문 교과는 주로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주로 편제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고에서는 이제 간혹 필요에 의해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중에서는 제일 일단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사실 보통 교과예요. 이제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이랑 선택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공통은 우리가 1학년 때 보통 선택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들은 경우가 많죠. 그거 들었던 그 과목들이에요. 기초 소양에 관한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2, 3학년 때 듣게 되는 이제 선택
과목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과 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뭐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과에서 공통과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이과 과목으로만 다 들을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교과 보통이건 전문이건 공통적으로 교과 영역을 나눴어요. 교과부에서. 그래서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교과부에서 각각 네 가지 영역의 교과 영역에 대해서 필수 이수 단위를 정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기초에서 몇 단위, 탐구에서 몇 단위, 체육, 예술에서 몇 단위, 생활교양에서 몇 단위.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그게 그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는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내가 1학년 때 들었던 공통 과목에서 다 채워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단위를 꼭 채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제한 조건이 뭐냐면 기초교과 영역이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이수 단위의 총합이 총 교과 이수 단위의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국영수로만 다 들게 이걸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교과부에서 진로 선택을 3과목 이상 듣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각각 교과 영역에 대한 필수 이수 단위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아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에 해당되는 기초 영역을 전체 총 그 교과 이수의 50%를 못 넣는다는 점, 그 다음에 최소한 진로 선택을 3개 이상 하라고 권장한다는 점, 요 세 가지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대 학종 같은 경우에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체육, 음악 같은 전 교과를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수요 조사를 하면서 아마 뭐 일반적으로 다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 문과니 이과니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각각의 문과 이과에 대해서 교과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영역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학교에서 아마 그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뭘 고르는 게 좋을지 정도만 아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뭐 어떤 전체적인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아마 진로 선택 과목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2 과목이 진로 선택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2 과목 2개 정도? 과학 2 과목 2개 정도 하고 수학에서 기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진로 선택이니까. 그렇죠. 뭐 굳이 이제 수학을 못하면 기하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뭐 다른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과학 2 과목은 뭐 종래와 다를 바 없이 한 2개 정도 아마 수강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2 얘기하셔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1, 2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교과부 자료에 보면은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거 이게 그러니까 1, 2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위계성을 갖는 거는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강제한 거는 아닌데 가능한 이렇게 들어라.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들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 듣고 2를 들으려면 1을 꼭 들으란 얘기예요. 최소한 가치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1, 2를. 그러니까 1을 안 듣고 물리 1을 안 듣고 물리 2만 듣고 이렇게 이제 그 교과 내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리 2를 들을 거면 물리 1을 들으시란 얘기예요. 네. 뭐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수투를 안 하면은 뭐 미적을 못 듣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수학 선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교과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택 과목과 선택의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강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교육부가. 예. 그게 약간의 어떤 변수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몇 개 예시를 주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를 준 다음에 택 3 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고르라고 할 거예요. 아마. 네, 아직은 완벽한 선택 그렇죠. 이수제 보장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 완벽한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이양하는 시점은 고교 학점제 정도가 됐을 때나 지금 한 초5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요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수강 신청을 하고 끝나는 거니까 네, 그때는 뭐 학교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학교도 대응이 그렇죠.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예전 했던 방식 비슷하게 지금 사실 대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과목을 맡을 선생님이 아,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고 그리고 또 맡고 계셨던 선생님이 갑자기 하실 일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그 혹시 교련 수업 들으셨어요, 세훈 쌤? 저 때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네. 아, 진짜 저 때 없어졌어요. 교련복 있었어요, 없었어요? 1학년 때는 교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련복이 있었잖아. 아, 2학년 때부터 없어졌다니까요. 어쨌든 교련복을 사서 입었을 거야. 아니 교련복을. 교련복은 안 했어도 뭐 붕대 감기 이런 건 했겠죠. 안 했어. 아 그래요? 교련복 있었죠. 아니 저희 없었어요. 아, 왜? 여기는 다들. 없어, 여기는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 교련이란 과목이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총검술 가르치고 막 그래요. 네. 예? 아, 정말 싫었어요, 진짜. 난 진짜 그거 하기 좋아했는데. 싫었어요. 예, 뭐 그냥 놀았거든.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교련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유, 열심히 하시면 안 되는데 그 과목 자체가 맞아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 그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련이 열심히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니 총검술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원래 교련 시간에는 이 축구공을 갖고선 축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 이걸 열심히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저희 학교에 교련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두 분의 교련 선생님이 있는데 교련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농업인가를 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한문 선생님이 그만뒀어요. 한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한문 선생님이 싸우고 그만뒀어요. 학생들이랑 막 싸우고 이렇게 싸운 것도 제 친구랑 싸웠는데 제 친구가 그 한문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얘가 시험에 4개밖에 안 나오고 찍으면 다 맞는단 말이야.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이분이 솔직히 말할게요. 이분이 거기에 이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사표를 내신 거예요. 이 한문에 대한 어떤 뜨거운 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당장 학교에 한문 선생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어 선생님께서 한문을 가르치셨어요. 미칠 뻔했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가르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폭풍 나가지고 한번 그 일본어 선생님하고 또 싸워서 저는 맞았잖아요, 또. 아니, 이제 그분이 그 농부 아사라도 침골 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굶어 죽는다. 이게 딱 이 느낌, 이거 딱 이 고사성어를 딱 듣자마자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야, 이 민초들의 고난, 그쵸? 아니, 당장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종자를 먹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그 종자에 대한 그 농민들의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안 먹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들다가 제대로 맞았어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 후폭풍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선생님이, 전문 선생님이 없으셔가지고 생기는 이 후폭풍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학교의 혼란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강좌를 깔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선생님이 없는 거고 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공통과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통과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시면 물리부터 가르치고 공통과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생물 선생님이시면 생물부터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네.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뭐 3단계로 제한을 해주든 그렇죠. 4단계로 제한을 해주든 5단계로 제한을 해주든 아마 이런 어떤 모습도 있을 거고 네.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특수한 집단들에서 뭐 교육비도 좀 많이 받고 예를 뭐 우리가 흔히 특목고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은 아마 굉장히 많은 과목을 깔아줄 거로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의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어떤 과목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학교에 따라서도 과목 선택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과목 선택의 맞아요. 네. 기회가 맞아요. 같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사실 지금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인데 그 과목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하가 개설이 안 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하를 수능에서 빠졌고 안 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명이나 2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온 학교 통틀어 10명과 20명이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을 거고 저는 지방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과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한 학교에 260명이에요. 한 학교에 260명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5대5만 놓고 보더라도 130밖에 안 돼요. 130명.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문과 비율이 높잖아요. 그게 80명이야. 80명 중에서 기하를 원하는 애들이 8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면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질문하신 그 분께서는 좀 이렇게 학교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마 그 안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쪽지를 주시는데 그 쪽지가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아마 강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이 과목에 대한 구체적 선택보다는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거는 아니면 이제 교과 영역별로 해서 선택지를 한 5개 주고 그 중에 네네. 3개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네.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생각보다는 이제 고르는 게 덜 혼란스러운 거고 네네. 예, 나쁘게 말하면 이제 완전한 선택권은 없는 거죠. 근데 아직은 완전한 선택권을 주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학교가 아마 그런 것까지 역량은 안 돼 있을 그럼요. 거예요. 예. 이게 정착되려면 5년?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고교 학점제 시행을 이제 현초 5나 6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같거든요. 자, 뭐 어쨌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또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질문은 없었지만 이게 수능하고의 관계성을 우리가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 고1은 수능 체제가 확정이 됐잖아요. 과목도 확정되고 체제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특히나 이제 이과생 같은 경우에 과학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현 수능 체제를 본다. 그러면 대부분 지구과학을 많이 하거든요. 이과생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상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에 쓸 수 있을 만한 공대가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네. 대기 환경 시스템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실상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학종과는 사실은 무관하고 수능에 대한 어떤 생각들만 갖고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수능을 위한 어떠한 공부랑 그렇죠. 학종에 대한 공부가 약간 현 그렇죠. 고1은 아마 대폭 충돌할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여기서 학종 준비하는 사람이랑 사실 정시 준비하는 사람이 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정시에서는 이제 저기 탐구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왜 1, 2를 몇 개를 내라. 아니면 겹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수능을 볼 때. 근데 이제 교과에서는 사실 그걸 듣는 데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대학에서 꼭 이걸 들어야지만, 교내에서 들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학종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완전히 흐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관련된 걸 얼마나 들었는지를 사실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관련된 과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은 지구과학을 보더라도, 그렇죠. 예. 네. 전공 관련된 거는 교과는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 학종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2, 생물 2, 물리 2를 들어야 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를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사실 학교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과목이 물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게 학교가 사실은 물 1과 물 2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물 2가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렇죠.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약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상 공대의 대부분이 이제 물리와 관련되어진 과들이 많은데 네. 물리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수강 신청 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리를 공부하지 못한 채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예, 그렇죠. 학교 자체가 이제 이 물리가 개설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현 고1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가장 힘든 거는 자기 진로에 맞는 과학이라든가 뭐 사회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정말 네, 극소수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사실상 수능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지구과학을 그치. 찍고 가려고 수능은 하니까 그렇게 애들이. 하는데, 이게 이 어떠한 사실상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너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이제 사실 지구가 아니 전기전자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거 과학이 아니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천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구과학을 과학이다라고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어쨌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다수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고 수능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죠. 예, 전공 학종의 진로와는 무관하고 네. 그럼 이제 이중적인 형태의 고민 속에서 맞아요. 네. 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현재 고1 학생들에게는 이게 제일 큰 고민일 네.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좀 힘들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네.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종에서 면접을 볼 때 재시문 출제 범위가 네. 예를 들면은 물리2, 화학2, 생명2 이런 데까지 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종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이 정시를 가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고요. 네. 그렇죠. 문과생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과 관련한 학생들 경제 그렇죠.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이거 네. 빼박이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안 해도 예,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안, 예, 예. 학교가 안 했어요. 이러면 이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야, 너가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나오기 그렇게 나오죠.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제 경제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상경계통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해서 경제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그럼요. 예.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사탐은 좀 웬만하면 일치시키는 게 좋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어떤 불일치적인 그렇죠. 요소, 그 다음에 네. 그 수강 신청 인원에 대한 어떤 그렇죠. 것들이 아마 각 학교별로 이제 퍼져 있고 여기서 각 학교가 이제 개설해주냐 개설해주지 않냐를 그렇죠. 또 따져야 되고 네, 그럼요.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청취자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니 세훈쌤 가만히 있어요 왜? 아니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방금 이렇게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복잡한데 비해서 성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제 지방선거 이번에 끝났으니까 다음에 나가세요. 이게 다음에 한번 나가야 돼요. 아니 복잡한데 비해서 그러니까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수능하고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하고의 차이도 굉장히 커질 거. 근데 그게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과도기 학생들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더 큰 문제는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3 같은 경우 수능 수시 정시를 5대5로 딱 나누게 되면 그럼 이거 이제 더 그게 큰 논란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더 심각한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공동화가 일어나요? 수능은 아예 그냥 내신과 별개로 그냥 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가는 거면 그냥 걔들은 그렇게 가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뭐 이렇게 과도기로 간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물리 같은 과목이 개설이 안 됐다고 치면 이제 그 각 급의 교육감 그러니까 그 뭐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어쨌든 만들긴 만들어야 될 텐데 학교 자체에서 소화가 안 그렇죠. 되니까. 만들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아이들은. 형태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각 학교마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갖게 되는 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내신 산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절대평가가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필연이에요. 그게 네. 같이 이제 사실 맞물려 갔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랑 동의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된다는 것은 곧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평가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이 과정중심 평가를 온전하게 시행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그렇게 가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겠네요. 어쨌든 절대평가로 해놓고 클러스터 형태로 갔을 때 이를테면 물리2 같은 것들이 클러스터 형태의 수업으로 갔을 때는 절대평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들었다는 어떤 표시는 학생부 기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에서 본인이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활동을 해야 네. 돼요. 내가 뭘 사실은 했냐가 또 왔어야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아이들은 길이 보장은 되지만 그게 사실상 힘들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함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개설이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개설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예, 개설이 이제 안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 아이가 그걸 표현해낼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아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조만간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지구과학만 아이들이 딥다 과학
대학에서 지구과학만 해가지고 지금 공대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상 대학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당연히 물리를 배워갖고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리를 너무 안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오히려 진짜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가 좀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형태의 고민들이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예요. 이미 그런 이미 얘기들은 뭐 조금씩 되게 얘기가 나오고 많이 있는 것 나오고 같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담당해야 되는 교육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얘기는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약간 전문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부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예전에는 학부에서 배웠을 법한 것들을 대학원 과정으로 옮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공대의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야겠다는 거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은 필수가 돼버렸으니까요.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 방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어쨌든 계속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이제 그 가장 크게 이제 댐처럼 막아버리는 게 정시수시 5대5죠. 강제를 만약에 5대5로 정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평가가 결국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교육의 과정을 역으로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어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맞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교육 과정은 학종에 맞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주장을 해놓고 평가는 보편적인 평가로 개별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도 계속 혼란스럽지 않을까. 야, 문제는 뭐냐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게 보면 그게 우리 완쌤은 그 자녀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세훈쌤은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평범하거든요. 저는 우리 애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잘 사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갖다 놓고 얘기할 때 그럼 좋은 대학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냐라고 주장을 하면 그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이 왜 없어요? 전 세계 다 있지. 근데 역사상 다 존재했던 거고 현재도 우리나라가 좋은 대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러면 그 좋은 대학에 내 아이가 들어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으니까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저도 내 아이가 능력보다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부모의 어떤 마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기 전까지는 교육을 둘러싼 끝없는 경쟁과 이 내용 자체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뒤엎지 않고서는 내 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어떠한 이 부모들의 이러한 입시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 바뀌어진 제도 속에서 끝없이 많은 문제들은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충돌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쟁을 없앨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은 차라리 국가가 시스템적인 부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미래적인 형태의 교육의 틀로 가야 되는데 다수 대중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한 방의 시험으로 인생을 정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론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교육부나 교육 전문가들은 학종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입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돌아간 것 같고 이 충돌이 생각보다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논의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어찌 본다면은 이 과도기가 상당히 진통을 오래 겪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제가 지금 해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적인 어떠한 이중적인 형태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남아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중적인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을 하다가 저희가 좀 옆으로도 좀 하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 우리 세훈쌤은 4년 후에 이게 원래 교육위원이라는 제도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교육위원을 안 뽑아요. 도교육위원 이런 걸 안 뽑고 도의원들이 이제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애초부터 제 20대, 30대에서부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살아왔고, 세훈쌤 다짐 안 했으니까 한번 좋은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질문한 어떠한 대답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당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설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완쌤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 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자율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자체가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남는 게 학생이 진로, 이제 전공 분야에 따라서 그 몇 개 선택지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가 이제 고민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개별적인 영역으로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시면 다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또 약간 조언을 해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4년 후 출마하실 세훈쌤. 아유, 저는 그런 복잡한 크게 얘기다, 크게. 저는 그런 복잡한데 껴들 생각이 없고요.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보통 하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과도기가 조금 오래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뭔가 한 방향으로 밖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이런 어떤 혼란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원칙이라는 게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과정 편제를 보다 보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그러니까 현실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만들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형태도 물론 당사자들의 경우는 되게 복잡하고 막 힘들고 그렇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입시는 편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안 힘든 적이 어디 있었나요? 그렇죠. 왜 자꾸 그러시는지를 모르겠고. 옛날에 입시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입시 지옥. 근데 옛날에 지금도 다 마찬가지여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어떤 불만이죠, 불만. 네. 사회에 대한 불만과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어차피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자, 저희가 오늘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예, 저희가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어떠한 방송들이 이제 추후에 있는데, 지난번에 또 갑자기 긴급하게, 안들이 또 나오는 바람에 계속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원래 바로 이어서 이제 붙었어야 되는, 의대 정시 방송이 조금 뒤로 밀렸는데, 요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계속 새로운 형태의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